로스차일드도 결국에는 쇠락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 했는데, 그런데 왜? 거기에는 자기 과신이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만했기 때문에. 실패 요인 1, 미국 시장을 무시했다 하는 겁니다. 19세기 미국 시장 진출에 진심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어거스트 벨몬트라는 대리인한테 미국 시장 진출을 맡겨버리고서 자기네들은 안 갔어요. 유럽 최고 부잣집 도련님들이었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남자들 여자들은요, 험한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뉴욕에 한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그냥 유럽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은 19세기 중반 별장에 보면은 스팀 난방 시스템을 그때부터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황제 시절 때, 대원군 시절 때인데 벌써 스팀 난방을 돌리고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욕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은 최첨단이죠. 변기도 보시면 좌변기가 저때 벌써 오른쪽에 있는 게 좌변기입니다. 저런 걸 썼고, 그 다음에 침실도 19세기 때 벌써 이렇게 화려한 걸 썼었으며, 도자기들, 본차이나라 그러죠. 최고급의 도자기들, 유럽 각지의 왕족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도자기들이나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그 별장에 보면 곳곳에 저렇게 책상들이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그 당시로서는 부의 상징인데 프랑스제 시계가 가장 좋았다 그럽니다. 그게 수십 개가 저기 있어요. 40개가 넘게 있다 그럽니다. 책상도 마찬가지로 최고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저 그림은 뭐냐면은 유럽 안에 있는 로스차일드의 별장들 수십 개를 쫙 리스트를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갔던 영국의 별장은 그 중에 29번째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잘 살던 도련님들이 와일드 웨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생활, 좋은 놈, 이상한 놈, 뭐 이렇게 나쁜 놈, 뭐 이런 거 영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웨스트, 그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었을까? 미국 생활. 못했겠죠? 특히 서부로 가면 뭐예요? 텍사스인데 대책 없죠. 이런 곳에 가가지고 껄렁거리면서 막 갔다가 이제 강도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를 깡닭으로 버틸 수 있느냐? 이미 부자가 3대쯤 내려가고 나면 너무나 곱게 자랐기 때문에 저거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유럽 생활에 안주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거 그렇게 뭐 뜨겠어? 이러면서 무시했다가 망한 겁니다. 현지 뱅커들한테 모든 기회도 빼앗겼고요. 쇠퇴 요인 두 번째, 엉성한 회계 시스템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은 이들은 복식부기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식부기, 말하자면 여러분들 수입, 지출, 뭐 가계부 하는 식으로 부기를 했다고 합니다. 1915년까지 그걸 고집했대요. 복식부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과학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런 걸 다 차변, 대변 나눠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는 오래가기 힘들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원인은 과거의 정보 기술에 안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남들은 텔렉스 쓰고 막 앉았는데 자기들은 계속 비둘기 날리려고 들고 손편지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보가 빨리 교환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폐쇄적인 인재 등용이 실패 요인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부자인 유태인 소수로서의 딜레마인데요. 궁정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단 유태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족과 결혼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기독교인들과 섞이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슷한 경제적 지위를 지니면은 왕족들이거든요. 그 왕족들, 유럽의 왕족들이 뭐 하려고 유태인하고 결혼하려고 들겠어요. 자, 돌아서서 유태인들을 바라보면은 유태인들의 절대 다수는 엄청 가난하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유태인과 결혼하기도 힘들고 이민족과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근친혼으로 재산을 유지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유전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런 유전병이라는 게 각종 정신질환이라든가 적응력, 이런 면역력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면역력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국제 비즈니스 하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바이러스한테 취약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에 가서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 2대까지는 본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3, 4대 가서는 예술, 정치, 과학 등 뱅킹 아닌 다른 방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동물학에 관심 많았던 월터 로스차일드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굳이 뱅킹을 시킬 필요 없죠. 그러면은 다른 CEO를 고용해가지고 대리 CEO를 해가지고 운영하면 돼요. 전문 경영인 불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짓을 안 하려고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쇠퇴의 요인은요, 민족주의의 발호와 유태인 박해가 되겠는데, 이게 민족주의가 발호를 하니까는 각 나라마다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야 되기 위해서는 적의 개념이 필요했었죠. 적은 누굽니까? 우파에 있어서 유태인은 이민족, 그러니까 배격하라 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유태주의가 또 발호를 하는데, 공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남 탓을 한다 그랬죠. 자기본위 편향성 이런 것 때문에 좌파 입장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이 가난하게 사는 민중들은 내가 못 살게 되고 가난하게 된 건 다 누구 때문이다? 다 유태인 뱅커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공공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나치의 유태인 재산 몰수와 홀로코스트가 이로 인해서 벌어지게 됐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스차일드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돈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 또 에드몽드 로스차일드라고 프랑스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시오니즘에 이제 올라타가지고요. 각 민족주의가 바로 하면은 유태인들만 입지가 난처해지니까 유태인들만의 나라를, 땅을 만들어서 그 시온 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스라엘 땅을 어디로 할 건데,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 근처로 갈까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갈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사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도움을 줬다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집회에도 이 사람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건국에도 이제 깊이 관여를 하고요. 그 건국에 깊이 관여를 한 로스차일드, 그죠? 이거가 정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벨푸어 선언이 되는데요. 1차 대전이 벌어지죠. 1914년에 로스차일드의 입장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탈리, 나중에는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되는데, 유태인들한테 대해서 너네 소속을 분명히 밝혀라. 독일에도 속해 있고 프랑스에도 속해 있고 다 속해 있지 않냐. 그러면 영국,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독일 출신 유태인 로스차일드? 너 간첩이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유태인을 학살하고 이런 박해하는 건 대단합니다.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독일인 아니지 니네. 너네 간첩이지. 너 영국에도 사촌이 있다며. 이러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럼 영국 유태교 대표위원회 이쪽에서 시오니즘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영국의 그 회장이 월터 로스차일드입니다. 근데 벨푸어라는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이제 1차 대전 때 오스만 투르크의 전열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썼냐 하면은 유태인들한테 약속을 해줍니다. 니네 이 오스만 투르크 땅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쪽에 가가지고 니네 나라를 세우도록 해줄게. 시오니즘? 그래, 좋아. 니네 다 그쪽으로 싹 가가지고 나라를 만들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들어.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해서 항전해라 라고 하는 게 벨푸어 선언이죠. 그래서 유태인 대표한테 외무부 장관이 편지를 보내는데, 시작하기를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Dear Lord Rothschild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태인들한테 할 말을 로스차일드한테 쫙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이 편지가 딱 이제 공개가 되면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하드의 표적으로 누구를 삼겠어요? 바로 여러분, 로스차일드. 그죠? 그때부터 모든 테러리스트 어택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또 하필이면 로스차일드 유태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의 독, 로스차일드가 쇠락하게 된 거, 이게 보시면은 쇠퇴했다 얘네들이. 근데 첫 번째로는 신흥시장을 등한시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엉성한 회계 시스템 믿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과거 정보 기술에 너무 안주하게 된 거, 이게 자기과신이란 거거든요. 그리고 폐쇄적인 인재 등용, 그런 데에서 오는 한계, 그 다음에 민족주의 때문에 오는 외생적인 요소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로스차일드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하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